김만배 신앙님 구속 이 내용이에요. 사실 네. 구속된 지 지금 며칠 됐는데요. 지난 주말에 구속됐던 것 같은데 이 구속된 이 사건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좀 짚고 넘어가 보고 그 다음에 이 사건으로 인해서 말미암아 그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게도 수사가 확대가 될 수 있을지 네. 그 부분까지도 체크를 해보고 그 다음에 또 이 수사를 담당했던 검사에 대해서 민주당이 또 탄핵을 지금 검토하기 시작했습니다. 네. 그래서 그 내용까지 한번 같이 짚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사실 방송을 하기에 앞서서 당대표 선거를 많이 국민의힘 당대표 선거에 대해서 그동안 많이 다뤘어요. 저희 나경원 의원이 출연을 하셨고 그다음에 며칠 전에는 그 이준우 지금 이제 원희룡 캠프 대변인이 한번 네. 또 출연을 하셨어요. 아, 원희룡 캠프 대변인으로 가셨어요? 대변인으로 갔어요. 네, 글로 가셨구나. 준이 형 거기로 네. 갔어요. 네. 오전에 오셨습니다. 네, 저희가 그래도 언론사에서 하는 방송이니까 네. 가능하면 모든 캠프의 분들을 다 출연을 네. 요청드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다음 주쯤에는 뭐 한동훈 캠프나 그다음에 윤상현 후보 의원, 캠프나 다 출연 아마 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여러 가지 다뤄보도록 하고 있는데 이렇게 하니까 이 정치 이슈를 하니까 어떻게 보면 또 법조 이슈를 또 저희가 또 빼먹고 가는 부분이 있어서 네네. 이런 부분까지 좀 짚고 넘어가자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 노파심에 어떤 분이 출연을 하시면 어떤 분 쪽에 출연하시면 그분을 이제 지지하지 않는 분 쪽에서 또 댓글에 싸우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싸우지 마시고 저희는 다 출연하실 테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예, 그러면 이제 서두가 너무 길었는데요. 저희 이제 할 얘기를 한번 이제 해보죠. 네. 그 대선 개입 여론조작 의혹으로 김만배 신앙님 씨가 구속이 됐는데 변호사님도 당시에 대선 당시에 아마 그 기억이 나실 것 같아요. 캠프에서 네. 활동을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네. 당시 기억 좀 나세요? 뭐 기억이 나죠. 사실 이 대선을 준비하는 뭐 캠프던 외곽 조직이던 예. 이 네거티브라는 것에 대해서 네거티브 팀도 있고 상대 예. 후보에 대해서 검색하는 예. 네거티브 대응 팀이 또 있습니다. 아, 네거티브 대응팀이 있다. 예, 네거티브 대응 팀이 우리가 공격 당할 네거티브 목록을 쫙 뽑아본 다음에 그 네. 대응을 하는 거를 연습을 하고 TV 토론 팀에 넘기기도 하고 하는데 이 내용은 네거티브 대응 팀에서도 전혀 인지하지 못했던 그런 사안일 거예요. 네. 그리고 이것이 대선 투표 4월 전에 터졌고 그렇죠. 이거를 의미를 절차적 의미와 내용적 의미에 대해서 좀 나눠서 말씀을 드리자면 예. 일단 절차적 의미는 이러한 허위 인터뷰를 2021년 9월 15일, 2021년 9월 달에 한 허위 인터뷰를 예. 굳이 대선 사흘 전인 2022년 3월 6일에 보도를 한 것이잖아요. 맞아요. 예. 우리도 이제 이동재의 이제 캐비넷인데 네. 뭐 영화나 드라마 보면 검찰들이 캐비넷에다가 사건을 쌓아두고 뭐 김치가 익을 때처럼 네. 뭐 꺼내서 쓴다 이런 것처럼 예. 이것은 언론 인터뷰를 마치 캐비넷에 쌓아두고 김치가 예. 익을 때처럼 꺼내둔 이러한 예. 시기적으로 봤을 때 너무나 진실성이 없는 언론의 행동이었다. 1인 미디어지만 예. 유튜브 미디어지만 그런 그 시기적인 문제가 있었고요. 내용적인 것은 뭐 지금 현재 대통령이 뭐 2011년도에 대장동 대출 브로커를 만났고 네, 그 예. 이거를 부산 저축은행 사건을 할 때 그런 브로커를 만났고 담당 검사가 커피를 사주면서 사건을 무마했다 뭐 이런 내용인데 맞아요. 인터뷰 뭐 커피 내용이 터지니까 사건이 없어졌어. 없었다 뭐 그런 예. 내용인데 예. 이게 사실은 예. 이거는 사실은 네거티브 대응팀에 이 제보가 들어왔다 하더라도 무시했을 거예요. 너무나 네. 말도 안 되는 얘기니까. 네. 네. 그리고 이것이 인터뷰를 하고 난 다음에 이재명 대표가 바로 다음 날에 페이스북에 올립니다. 아, 맞아요. 기억나요. 이 양상이 정말 웃긴 것이 예. 이 양상이 정치적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플로어링하지 않아요. 뭐냐면 어떠한 제보가 들어오면 정당에서 캠프에서 공식적으로 발표를 하던가 혹은 정당 내에서 그 뭐 초선 의원이든 재선 의원한테 시킵니다. 네. 이거 한번 김 의원이 발표해봐. 이거 한번 이 의원이 잘할 것 같으니까 파봐. 어. 뭐 이런 식으로 하던가 혹은 아니면 특위를 만들던가 네. 이렇게 하는데 요거는 희한하게 유튜브 언론에서 발표한 거를 음. 대선 후보가 자기 페이스북에 다음날 바로 올렸다. 네. 이러한 과정에 봤을 때 제가 추측하기에는 제가 소설로 봤을 때는 민주당도 어쨌든 정당이고 공당이고 의사적 합의체 기구이니까 네. 이러한 제보가 들어왔을 때 네. 야 사실관계 확인해봐. 확인해봤더니 전혀 사실관계가 확인이 안 되고 네. 야 이런 말도 안 되는 허무맹랑한 공격은 하지 말자 아. 라고 내부적으로 정리를 했을 거예요. 예. 그런데 갑자기 9월달에 인터뷰한 게 3월달에 터지니 대선 후보가 이러한 정당하고 혹은 자기네 그 대권 캠프하고 합의 없이 페이스북에 좀 성급하게 올리지 않았나 이런 의심이 좀 듭니다. 당시에 어떻게 올렸냐면은 한번 세모 씨 읽어봐 주실래요? 어떻게 올렸는지 당시의 내용이? 네, 그때 3월 6일에 네, 이제 3월 뉴스타파가 6일에. 보도를 했는데 네. 그 다음 날에 네, 이재명 직후에 대표가 페이스북에 이제 네. 가사 링크를 공유하면서 기사 링크. 네, 예. 기사 링크를 공유하면서 널리 알려주십시오. 적반하장 후안무치의 이 생생한 현실을 이렇게 조금 자극적이게 게시한 네, 바 있습니다. 적반하장 후원부지. 네. 아니 이게 그 예. 대선 후보가
후보가 네. SNS에 올릴 때는 굉장히 많은 과정을 거쳐야 됩니다. 네. 본인 네. 개인 계정이지만 본인 네. 개인의 생각을 온전히 올릴 수가 없어요. 네. 그래서 이러한 과정에서 제가 봤을 때는 대선 캠프 내부 사람들이나 네. 혹은 SNS를 관리하는 팀이나 네. 혹은 민주당 내부에서 이 뭐 뉴스 타파 자체를 제가 폄하하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명확하게 검증이 되지 않은 인터뷰 그리고 작년 9월에 한 인터뷰를 올해 3월에 갑자기 내보내는 이러한 약간 시기성인 의도가 보이는 점 이런 거를 비춰봤을 때 요거를 대선 후보가 왜 본인 페이스북에 직접 올렸는지는 뭐 의도가 있었겠죠. 상대 후보에 대한 음해니까. 네. 근데 약간 좀 미심쩍은 부분이 있습니다. 네, 일단 뭐 의혹 정도로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제가 예전에 예전 방송에서 한번 언급은 했었어요. 우리 세범 씨한테 이게 그 김한배 씨하고 신학림 씨가 대화를 나누고 난 닷새 후에 2021년 9월 20일에 그 신학림 씨가 김한배 씨가 신학림 씨한테 책값 명목이다 이러면서 1억 6,500만 원을 네. 줬어요. 이게 네. 책 3권에 1억 6,500만 원이다. 네. 5,000원 이제 VAT 붙어갖고 10%에서 네. 5,500씩 곱하기 3했고 1억 6,500이다. 네. 저도 이제 책을 한번 내본 사람으로서 이거 1억 6,500원 이게 실화냐 약간 이런 생각 드는데 네네.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검찰은 허위 인터뷰 대가라고 본 건데요. 이 책값이 1억 6,500원을 책정된 것 이거 어떻게 보세요? 요거는 이제 한 권이 5천만 원이라 그래서 예. VAT가 붙어서 이제 1억 5천에서 1,500이 붙어서 1억 6,500이라는 거잖아요. 네. 이 책 제목이 혼맥지도, 대한민국 혼맥지도라는 책이라는 것인데 뭐 네. 재벌이랑 누구랑 결혼했다 뭐 이런 거 뭐 그런 거 내용이더라고요. 같아요. 예. 근데 제가 이 책을 못 봐서 모르겠는데 네. 뭐 재벌, 뭐 대기업, 법조계, 뭐 정치계, 문화계 자녀들이 어떻게 결혼했다라는 것인데 네. 이게 5천만 원 정도의 가격이 되려면 그분들의 사진과 주민등록번호와 전화번호와 MBTI와 별자리와 이런 개인정보가 다 있어도 네. 몇백만 원이 될까 말까 생각이 드는데 네. 한 권이 5천만 원은 정말 말도 안 되는 그런 대가성이 충분히 보여지고요. 네. 네. 저는 이 1억 6,500이 책 3권이다 말을 딱 들었을 때 두 가지 단어가 생각났습니다. 네. 하나는 배달 사고고 아. 하나는 성공 보수. 아. 뭐냐면 배달 사고는 제가 지난번 방송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예. 요것은 애초에 파이가 더 컸는데 네. 전달하는 과정에서 쿠션을 돌리면서 최종 받은 사람이 네. 한 건당 5천만 원씩 받았을 수도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네. 예. 두 번째는 성공 보수인데 네. 대선이 윤석열 대통령이 0.73%로 이기지 않았습니까? 네. 만약에 정말 또 근소 차이로 만약에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이 당선됐다고 한다면 네. 여기에 대한 성공 보수가 뒤따르지 않았을까. 아. 야, 책 몇 권 더 사. 야, 더 사줄게. 해가지고 네. 이런 식으로 해서 있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좀 상상을 해봅니다. 어쨌든 아. 일반 상식에서는 전혀 벗어나고 말도 안 되는 그런 이게 것이죠. 다른 분이랑 모르겠는데 김만배 씨면 충분히 그런 상상할 수도 있는 게 무슨 뭐 9억을 빌려주고 뭐 네. 몇 억을 네. 빌려주고 말했잖아요. 네. 한겨레 기자한테 9억 빌려주고 뭐 빌려줬는지 줬는지도 모르겠는데 네. 아무튼 그런 내용들이 있었어요. 예. 네, 그리고 이걸 또 MBC나 KBS 등에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보도를 했습니다. MBC가 뉴스타파 네. 보도 다음 날에 무려 4꼭지나 네. 보도를 하면서 이제 PD 수첩은 대선 하루 전에 또 대대적으로 네. 보도를 하고 굉장히 아주 차근차근 깊게 보도를 했던 것 같아요. 네, 여기에 대해서도 사실 전 언론의 공신력에 대해서 좀 믿는 사람인데 네. 네. 약간 좀 다소 실망스러운 부분들이 좀 있는 것이죠. 네. 이 어쨌든 그 명확한 사실관계는 하나도 나오지 않은 사건이지 않습니까? 네. 심지어 2011년이니까 대선 기점으로 하면 11년 전 사건인데 네, 예, 인물도 정확하지 않고 장소도 정확하지 않고 네. 또 어떠한 뭐 행위 자체가 정확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그 다른 언론사의 인용 보도를 한 것인데 네. 이 인용 보도에 대한 그 보도 윤리가 좀 그러니까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예. 아, 네. 그리고 또 영장 청구서에 네. 김만배 신앙님 영장 청구서. 네. 예. 이재명 측의 그 대장동 개발 비리 은폐를 위한 허위 프레임 조작 네. 이렇게 적시가 됐어요. 네. 그 검찰이 허위 보도에 정치적 의도가 강하다고 네. 봤다고 해도 될까요? 요거는 검찰이 드라이브를 세게 건 것이 예. 지금 걸어야 됩니다. 왜 아. 지금 걸어야 되냐면 어. 우리가 그 윤석열 이재명 선거 대통령 선거는 그 네. 전에 있던 문재인 홍준표 선거 네. 또 박근혜 문재인 선거하고 행위 양상이 다른 점이 있어요. 예. 뭐가 다르다면 그 사이에 코로나라는 게 있었고 음. 그 이후에 1인 미디어 이런 네. 유튜브 미디어가 굉장히 폭발적으로 발산을 하면서 가짜 뉴스가 이런 유튜브와 모바일과 섞이면서 확산이 쉽게 되는 그런 대선을 처음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편집을 잘하면 또 가짜 뉴스가 진짜 뉴스처럼 보여져요. 네. 제가 가짜 뉴스
맞아요. 최강욱, 뭐 김어준, 아유 정말 예, 예, 그게 예. 또 진짜 뉴스처럼 보여지고 확산력이 큽니다. 네. 그리고 그 직전 대선까지는 안 그랬거든요. 네. 그러니까 검찰 내부에서도 여러 가지 회의를 하다가 네. 정의로운 검사들이 있었겠죠. 이거 지금 강하게 드라이브를 걸거나 강하게 기소하거나 처벌하지 않으면 네. 그렇지 않으면 다음 대선은 어쩔 것입니까? 다음 총선은 어쩔 것입니까? 대한민국이 또 어지러워집니다. 네. 라고 해서 영장 청구서에 아주 강하게 기재를 적은 것이고요. 이 영장 청구서에 적힌 이 허위 프레임 조작이라는 말이 허위 보도의 정치적 의도가 강하다라는 것이 검찰들이 조사를 철저하게 해서 적힌 것이라고 보여지고 뭐 또 다른 이제 거학 척결, 거학 문화를 척결하기 위해서 예. 드라이브를 건 것인데 잘 걸었다. 네, 저는 잘 말씀드리겠습니다. 걸었다. 예. 이거는 이제 예. 비단 뭐 진보 정당이나 민주당이나 야당을 공격하려고 건 것이 아니라 다음 선거가 되면 이거는 누구나 다 동등해진 상태에서 시작하는 거기 때문에 앞으로 가짜 뉴스에 대해서 네. 네. 보는 국민들은 죄가 없습니다. 네. 네. 보는 사람들은 뭐 어쩔 수 없어요. 미디어가 오니까. 예. 만드는 사람들에 대해서 드라이브를 걸어야 된다. 아.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제가 기억나는 게 이게 토론회 하기 한 열흘쯤 전에 2022년 2월 25일입니다. 이 토론회가 아니라 이 허위 보도 한 열흘쯤 전에 2022년 2월 25일에 방송 토론회가 있었어요. 거기서 당시에 이재명 후보가 윤석열 후보한테 왜 조우영한테 커피 타주셨어요?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해요. 그래갖고 그렇게 질문을 하는데 그 질문한 것도 이 연장선에서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래서 검찰이나 뭐 일부 언론에서도 이재명 대표의 연루 가능성을 좀 의심을 하고 있습니다. 수사가 네. 그 이재명 대표한테까지 좀 연결이 될 수가 있다고 보시세요? 요거는 이제 김만배와 신앙님의 이제 입에 달려 있는데 어떻게 달려 있냐면 예. 2021년 네. 9월 달에 인터뷰를 했어요. 뉴스타파가. 예. 그러고 나서 인터뷰가 사실이야? 예. 진짜야? 예. 라고 하면서 사실관계를 확인을 했겠죠. 예. 근데 사실관계 확인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보도를 안 하고 있었을 겁니다. 네. 그런데 대선 사흘 전에 보도를 했잖아요. 네. 그 과정에서 누군가의 작업이 있었냐. 이제 이게 문제인 거거든요. 예. 야, 너네 옛날에 그 인터뷰 해놓은 거 있다며? 그거 보도 좀 해봐. 네. 야, 그거 좀 언론에 좀 올려봐. 네. 그러고 예. 나서 이제 이재명 대표가 본인 페이스북에 올린 건데 예. 이러한 총체적인 과정에서 네. 민주당이나 혹은 이재명 대표가 본인이 아니더라도 이 대선 캠프에서 어떠한 공모 혹은 부탁, 청탁, 보도 청탁 뭐 이런 게 있었는지는 수사를 통해야 돼서 나올 것이고 네. 김만배 신앙님이 지금 그래도 좀 고민을 하고 있을 것이 예. 강력한 그런 벽이 형성돼 있다고 보지 않는 것이 이화영이 징역 9년 6개월을 나왔잖아요. 그렇죠. 네, 그 과정을 봤을 거예요. 네. 이거 인정하고 반성하고 다 얘기를 해야지 까딱하다가는 이게 잘못될 수가 있겠구나라는 것이고 그런 거를 봐서는 좀 구속해 놓은 상태에서 지금 수사가 진행되고 있을 것인데 네. 좀 철저히 수사를 해서 예. 이게 정말 순수한 의도로 보도를 한 것인지 누군가의 부탁과 청탁이 있었던 것인지 그걸 예.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그리고 저희가 보니까 이 대선 개입 여론 조작 사건 수사를 지휘했던 강백신 검사라고 있어요. 강백신 차장 검사가 있는데 요 분이 또 죄송합니다. 네. 네. 백신 얘기하니까 갑자기 네. 뭐 네. 제가 백신을 좀 맞아야 될 것 같아요. 민주당에 이제 탄핵? 개근데 왜 네네. 아무도 웃지 않아요? 죄송합니다. 한 번 더 묻겠습니다. 예, 민주당의 탄핵 대상으로 네. 이제 강백신 검사가 또 거론이 네.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검찰 내부망에 글도 올렸다는 것 같은데 어떤 부분이 문제라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네, 예. 저도 어떤 부분이 문제라는 건 잘 모르겠습니다. 예. 근데 본인들을 괴롭혔으니까 탄핵을 하겠다는 것 같은데 예. 검찰청법에 의하면 네. 지금 이 민주당이 계속 탄핵을 하면서 말을 하는 것이 탄핵이 아니면 검사를 쫓아낼 수가 없다. 탄핵이 아니면 검사를 징벌할 수 없다라고 돼 있는데 그렇지 네. 않습니다. 네. 이 탄핵은 파면을 할 때 탄핵을 하는 것이고요. 네. 검찰 내부 징계위원회를 통해서 해임이나 정직, 감봉 등이 가능하고 네. 그 위에 검사가 진짜로 불법적인 행위를 했을 때는 다른 수사를 통해서도 갈 수가 있습니다. 예. 제가 아까 그 검사 뭐 캐빈에 김치를 읽듯이 사건을 읽었다 이 대사가 영화 네. 더킹에서 나온 거예요. 아, 맞아. 네, 예. 근데 그 더킹에서도 네. 그 예. 정우성 배우가 그 부장검사인데 예. 내부 감사에 걸려가지고 결국엔 처벌을 받아요. 아, 예. 이게 자정작용을 하고 있거든요. 네. 만약에 정말로 문제가 있다면 어떠한 조직이 계속 성장하기 위해서는 자정작용을 거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게 정말로 헌법적인 문제가 있다라고 하면 그런 자정작용을 거칠 텐데 네. 내부 감사를 하던가 혹은 외부 네. 고발이 있을 텐데 그런 거 없이 지금 큰 근거 없이 탄핵이라는 단어부터 지금 밀어붙이고 있는 게 네. 좀 그 탄핵을 밀어붙이는 게 반헌법적인 것 같아요. 네. 아,
저희 캐비넷에는 네. 참고로 뭐 볼펜 몇 자루 좀 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그 강 차장 검사가 정확한 그 사유를 알 수는 없다. 네. 그러면서도 언론 보도에 의하면 민주당은 탄핵 사유로 대선 개입 여론 조작 수사가 검사의 수사 개시 범위 바뀌고 또 이에 따른 압수수색 절차가 위법하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네. 이렇게 썼는데요. 또 그리고 여론 조작 과정에서 행해진 거액의 금품 수수 혐의는 부패 범죄로서 검찰 수사 개시 범위에 법령상 당연히 포함된다며 이와 직접 관련성이 있는 허위 사실 유포 혐의도 수사할 수 있으면 법령상 명백하다. 이렇게 굉장히 자세하게 네. 적었습니다. 그러니까 뭐 이런 네. 거죠. 민주당이 탄핵을 주장하는 이유가 아니 예, 예. 우리가 검수완박으로 검찰이 수사를 못하게 했는데 네. 왜 이걸 우리를 어떻게 수사하지? 지금 이런 관점부터 가는 거예요. 네, 네. 예, 근데 예. 검수완박으로 검찰 수사를 못하게 떼놨더니 네. 대한민국의 범죄가 특히 이런 경제비리, 뭐 사기, 뭐 금융사기가 너무 판치고 있어서 네. 검찰청법을 다시 한번 중간에 개정했습니다. 네. 야, 요러요러한 부분은 검찰이 수사를 할 수 있게 해야 되지 않냐라는 것이고 지금 이 사건은 그 범주 안에 들어온 사건인 거예요. 네. 근데 민주당에서 이거를 잘 모르는 분들은 야 이거 검사가 왜 이런 수사를 하지? 탄핵을 해야 된다. 지금 요렇게 바라보고 있는 약간 법령 해석을 잘 못한 상태에서 요렇게 한 것이라 보여지고요. 네. 네. 이 굉장히 안 좋은 문화를 지금 시작을 했다. 네. 그 탄핵이라는 거를 정치권에서 남발을 하고 있는 것인데 뭐 판사 그렇죠. 탄핵, 예, 예. 검사 탄핵, 뭐 정치인 탄핵, 하는 것인데 우리가 좀 이랬으면 좋겠어요. 민사 소송에 보면 네. 민사 소송에서는 그 나한테 소송을 제기한 사람이 예. 잘못 제기해가지고 지잖아요. 내가 이기잖아요. 네. 그러면 그 사람한테 내 변호사 비용까지 물 수가 있습니다. 네. 지금 이 탄핵을 당한 이 검사나 다른 네. 판사님들은 네. 당하고 탄핵 재판만 왔다 갔다 거리고 어떠한 민주당에 대해서 어떠한 그 자기가 그 기본권이 침해된 것에 대해서 보상을나 배상 청구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럼 누가 아무 이유 없이 나한테 탄핵을 했다? 예. 그럼 나도 쟤한테 배상 청구를 하겠다. 예. 라는 조항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 아. 네. 배상 청구. 예, 그거 알겠습니다. 그 기사를 보니까 그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검사 7명에 대해서 이제 탄핵을 만지작거리고 있다. 민주당 네. 쪽에서 야당 쪽에서 그렇게 얘기가 네.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 좀 지금 진행이 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아까 이제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아니 그럼 탄핵 위기에 놓였던 사람이 이거 아무 이제 죄가 없는데도 이제 탄핵 위기에 놓였던 사람이 있다면 뭐 민사로도 걸 수 있는 그런 세상에 있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네. 말씀하셨는데 과연 그런 날이 언제쯤 올지 모르겠습니다. 예. 우리 다음 소식 네. 한번 짚고 넘어가 볼게요. 이번에도 김용 씨 관련 재판입니다. 이게 어제 기사가 좀 많이 나왔어요. 그런데 김용 씨가 이제 또 이재명 그 대표의 최측근 중에 한 명으로 꼽히는 네. 분이잖아요. 근데 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 김용 재판에서 증인이 나와가지고 그 증인 나오신 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알리바이 판이 짜여 있다 느꼈다. 뭐 이렇게 진술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분이 어떤 분이냐면은 그 거짓 알리바이 위증을 인정한 증인이 요청을 받고 압박감이나 도움을 주겠다는 생각에 그러겠다고 했다. 뭐 이렇게 내용이 네. 나와 있는데 요 내용도 좀 간단히 좀 여쭤볼게요. 일단은 김용이라는 사람이 금품 수수로 재판을 받고 있었고 예, 예. 거기에 이모 씨라는 사람이 경기도 기관장 했던 이모 씨라는 사람이 네. 증인으로 출석하게 돼 있습니다. 네, 예. 근데 이모 씨가 출석하는 과정에서 네. 또 박모 씨와 서모 씨라는 네. 이재명 대선 캠프에서 일했던 사람들이 예. 이 이모 씨한테 야 가서 그 다르게 얘기해줘라고 위증을 교사한 거예요. 박모 씨와 서모 씨가 있고 그 사람 둘이 이제 이모 씨한테 교사를 했다. 예, 증인은 이모 예. 씨한테. 원래 예. 이모 씨는 그러니까 그 교사를 한 내용은 이 금품 수수 범죄에서는 네. 금품을 준 사람과 받은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네, 예. 뇌물도 뇌물 준 사람과 받은 사람이 있고 이게 계좌로 주지 않고 요즘 보통 현찰로 주기 때문에 그 어떠한 사람이 준 사람이든 받은 사람이든 사람이 있었던 시기와 장소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그래서 김용이 이때 어디 있었냐가 굉장히 중요한데 네. 이 이모 씨가 결국 법정에서 했던 말이 예. 김용은 그때 나랑 차담회를 하고 있었어요. 예. 그러면서 본인 휴대폰에 본인 일정표, 조작된 일정표를 막 제시합니다. 네. 그래가지고 김용 그때 나랑 있었는데요? 라고 한 거예요. 네. 근데 검찰이 보기엔 자료가 다 있거든요. 아. 자료가 다 있는데 김용 거기 없었는데 자꾸 왜 거기 있다 그러지? 네. 그래서 이 사람을 위증죄로 기소를 한 겁니다. 아. 근데 이 사람이 이제 본인이 막상 가볍게 얘기했는데 본인이 위증죄로 재판을 받게 되니까 뒤집어 쓰게 생겼으니까. 쓰니까 그 본인 위증죄 재판에서 네. 다 불었어요. 아. 그게 나온 발언이 이 발언입니다. 뭔가 짜여 있는 것 같았다 나는. 예. 그래서 완벽한 줄 알았다. 박모 네. 씨와 서모 씨가 나한테 시켰다. 예. 그럼 이런 내용으로 지금 재판이 진행되고 있고요. 네. 지금 박모 씨와 서모 씨도 이제 위증 교사로 처벌을 그러니까 재판이 진행될 것이라 보여지고 있고. 예. 어제 이제 이 사건 때문에 좀 묻힌 사건이 네. 전라북도 교육감 서거소 교육감이 맞아. 네. 허위사실 공표죄로 네. 재판을 받고 있는데 네. 거기에 또 어떤 그 전북대학교 교수님이
그 재판에 증인으로 나갔다가 위증을 했어요. 네. 뭐 네. 맞았냐 안 맞았냐 뭐 네. 이런 건데 사실 그렇게 큰 내용도 아니었어요. 큰 내용도 그건. 아닌데 네, 네. 어쨌든 본인이 예전에 경찰에 본인이 예전에 진단서를 받아놓은 것에 대해서 난 그런 네. 적이 없다라고 한 거예요. 네. 그래서 검사가 이걸 또 위증죄로 또 기소를 했습니다. 네. 이분이 어제 선고가 됐는데 이 네. 전북대학교 교수님이시죠. 예. 징역 10개월이 나왔어요. 아유, 국립대 교수인데 징역 10개월이 나왔는데 예. 제가 지난번에 방송에 출연해서 위증죄가 굉장히 무서운 죄다. 예. 무조건 실형이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예. 그러한 상태를 지금 이 김용 재판에서 벌어지고 있다. 아. 지금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분은 이제 구속 기소된 상태에서 그 교수님은 구속 기소된 상태에서 이제 실형이 나왔더라고요. 그러니까 네. 앞으로 10개월 그 2심 뭐 지나간 거 다 감안하면은 꼬박 거기 아마 계셔야 될 것 같은데. 그렇죠. 예. 예. 네. 근데 제가 또 이제 드리고 싶은 말씀이 아까 이제 그 말씀하신 박모 씨와 서모 씨 얘기를 네. 하셨잖아요. 위증을 교사했다는 혐의를 받는 이 사람 두 명 다 이제 또 구속 기소가 됐어요. 구속 네. 기소가 됐는데 또 보석을 청구를 하는 것 같아요. 근데 네. 아직 보석이 허가가 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근데 또 김용 씨의 경우에는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있다가 법정 구속 160일 만에 항소심에서 또 보석으로 풀려났어요. 네. 이런 것도 가능한 거예요, 이게? 예, 사람을 인신을 구속해놓고 재판을 할 수 있는 기간은 6개월입니다. 예, 네. 예. 사실 우리나라 형사소송법이나 형법이 처음 태동했을 때는 예. 뭐 그런 조항이 없었어요. 그냥 아. 그냥 구속 가둬놓고 몇 번이나 그냥 몇 년이 가든 가둬놓고 재판하고 이런 게 있었는데 네. 법리가 이제 인권 보호적으로 발달하다 보니까 네. 6개월만 구속을 해놓고 재판할 수가 있고요. 아. 재판이 6개월이 넘어가면 그 사람을 풀어줘야 됩니다. 아, 네. 그래서 예. 실무적으로는 판사님께서 거의 6개월이 다 돼가네요라고 말을 하면 변호사들이 눈치를 채요. 아. 보석 신청을 하라는 거구나. 네, 예, 그리고 예. 변호사들이 보석 청구를 하고 판사님이 합당합니다라고 음. 이제 그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하게 되는데 네. 아마 김용은 이 180일이 거의 다 됐던 것이고 그렇죠. 이 예. 박 씨와 서 씨는 아직 180일이 안 됐을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못 풀어주는 것이고요. 예. 그러면 가령 정치인 박근혜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네. 왜 이렇게 구속을 오래 놨냐? 예. 구속이 6개월이라 그랬잖아요. 네. 이건 죄 한 건당 6개월이에요. 아, 기소 한 건당. 예. 6개월을 기소를 했는데 네. 별건이 또 발견됩니다. 아. 그럼 또 기소를 해서 병합시키고 또 6개월. 계속 병합시키고 얹어가는 거네. 예. 맞습니다. 예. 특히 건달들 사건에서도 건달 잠깐 지난주부터 네. 얘기하는데 네, 네. 건달이 누굴 때려서 기소가 됐는데 네. 기소하다 보니까 피해자가 또 있어요. 네. 또 기소해서 또 6개월. 또 이런 식으로 재판이 될 수가 있는 것이고 예. 이 박 씨와 서 씨도 아마 6개월 안에 재판이 안 끝내면 불구속 상태로 보석 석방이 될 겁니다. 그런데 네. 이 검찰이 이분들이 지금 결국 증거인멸을 한 것이거든요. 네, 예, 네. 예. 이분들을 석방했을 때 또 서로 짬짬이 하면서 증거인멸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어떠한 네. 제한 조치를 해달라라고 법원에 청구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가 그 코로나 때 교도소에 코로나가 퍼져가지고 예. 교도소 사람들이 막 중리산이 막 이래서 예. 그때 우리 석방에 대한 그 제도적 법리가 확 발달을 합니다. 네. 제가 아는 사람도 잘 알고 있어요. 예. 아니, 그래서 아시는 게 네, 많아요. 그래서 그때 이제 전자발찌 조건 부착부 그 석방제도 이런 게 생겼는데 맞아요. 네. 예. 이분들한테 전자발찌를 채워가지고 만약에 석방을 시키면 어딜 돌아다니는지 알 수가 있기 때문에 뭐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재판부가 만약에 석방을 한다면 어떻게 석방할지는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근데 뭐 제가 많은 이제 뭐라 그럴까요? 구치소에 있는 사람들과도 대화를 해봤는데 네. 사실 나가가지고 그 보석이 되면은 나가가지고 또 접촉을 하려고 하면 또 할 수 있는 방법은 또 무궁무진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네. 그리고 이제 참고로 이제 또 약간 또 슬픈 얘기 한번 제가 말씀드리면 보석 얘기하니까 내 또 네. 트라우마 네. PTSD 나고 그러는데 제가 저도 이제 보석을 신청을 했었죠. 그랬더니 네. 그 판사님이 재판에 전 증인이 안 나왔고 한 6개월 동안 완전 공전이었거든요. 근데 구속 만기 딱 하루 전에 나를 보석을 해주면서 보석을 해야 할 사정이 있어서 허가한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6개월 동안 아무것도 변한 게 없는데 그래서 참 재판 이럴 수가 있나 저는 그때 그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랬던 시절이었어요. 뭐 아무튼 뭐 저는 그렇다 이거고 그다음에 저희는 그래도 오늘 다뤄야 할 내용들이 있으니까 또 다뤄보겠습니다. 민주당의 이제 돈봉투 사건이라고 있어요. 예. 이제 네. 많은 대중들이 이제 그때 한창 핫했는데 지금은 이제 좀 뜨겁지는 않은 것 같고 이제 조금 이제 수그러들었는데 물론 당시에 이제 예전에 당 대표였던 송영길 지금 소나무당 대표님인가요? 네. 이제 그분도 이제 엮여 있는 사건이잖아요. 그래 그런 사건들인데 이 사건이 이제 조금 결론이 좀 나온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예. 네, 이 돈봉투 사건이 1심 선고가 이제 한 8월쯤에 나올 거라 보여지는데 8월 예. 예, 요거는 이제 돈봉투를 뿌린 사람이 있고 네. 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예. 뿌린 사람은 한 6천만 원 정도를 만들어서 네. 여러 쪽에서 뿌렸어요. 아. 그게 이제 윤관석 전 의원인데 예. 6천만 원을 뿌린 혐의로 징역
1심에서 징역 2년이 선고받았습니다. 네. 그래서 항소심 진행 중이고요. 네. 받은 사람들이 이제 민주당에 관련된 인사들, 뭐 허종식 의원이나 네. 뭐 이성만, 임종성 전 의원들이 있는 건데 네, 허종식 네, 의원은 현 의원이고요. 여기 좀 위험할 수 예, 있겠네. 이분들이 이제 300만 원씩 받아가지고 뭐 송영길 전당대회 만드는데 뭐 썼다, 뭐 네. 이런 네. 것인데 예. 일단은 윤관석 의원 재판에서 기초적 사실관계가 대부분 확정이 됐습니다. 아, 예.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똑같은 사실관계에 대해서 판사들이 판단을 달리하면 네. 법정 안전성에 혼란이 오기 때문에 네. 똑같이 판단을 할 겁니다. 사실관계를. 아. 네. 그리고 나서 형량이 6천만 원 뿌린 게 센 거냐, 300만 원 받은 게 센 거냐 이런 식으로 예. 해서 거기면 형량만 좀 달라질 것이지. 아. 그래서 재판이 빨리 진행된 거예요. 윤관석 의원이 제 기억에 징역 2년인가 아마 받았을 네, 거예요. 2년 받았습니다. 예, 예. 네. 그래서 재판이 빨리 진행돼서 재판 예. 시작한 지 기소된 지 5개월이나 6개월 만에 1심 선고가 이제 8월 달에 앞두고 있다는 점 이걸 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네. 그러면은 이 재판은 좀 빠르다는 생각 들지 않으세요, 세범 씨? 네, 한 6개월 정도 만에 이루어진 거니까 네. 상대적으로 굉장히 빠르다는 네.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일단은 뭐 검사들도 뭐 기존의 윤관석 의원의 판결문이 있으니까 네. 그거 하나 내면 되거든요. 아. 네. 그 판결문 안에 돈을 뿌린 사람은 윤관석이지만 그럼 아. 받은 사람은 누구냐 다 명시가 돼 있을 거예요. 아, 예. 그리고 판사님도 보기에 네. 이거 다 명시가 돼 있네. 예. 그리고 직전 재판부가 했던 증인신문 이런 게 다 있겠네. 네. 그래서 굳이 이 사건에서 새롭게 증인신문을 다시 할 필요도 없고 네. 아. 만약에 이 사건이 받은 사람들 사건이 먼저 진행됐으면 네. 돈을 나한테 준 사람에 대해서 증인신문하고 막 할 거 아니에요. 네. 네. 근데 이미 준 사람 사건을 먼저 진행했기 때문에 그 사건에서 받은 사람들 지금 현재 거론되는 의원들 증인신문 다 했을 겁니다. 아. 그렇게 새롭게 뭐 할 게 없는 거예요, 아. 재판이. 그러는 것이고 예. 지금 이 받은 그 300만 원 받은 사람들이 할 거는 예. 인정하고 반성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아. 인정하고 반성하고 다시는 안 그러겠습니다. 네. 뭐 이렇게 해야 되는데 바짝 엎드려야. 지금도 뭐 네. 부인하고 있으니까. 그 새 의원이 허종식, 이성만, 허종식 의원이 이제 현직이고 그다음에 네. 이성만, 임종석, 윤관석 전 의원이 이렇게 세 분이 이제 재판을 네. 받고 있는 건데 앞서 이제 그 새 의원이 이런 부분이 있어서 기사를 보니까 윤관석 의원이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 이분이 네. 이제 이 사건의 키맨이었잖아요. 네, 네. 이분으로부터 이제 모든 게 시작되었다 뭐 이런 네. 건데 인천 둘 그러니까 이성만 허종식하고 종성이는 그러니까 네. 임종성 의원 이 종성이는 안 주려고 했는데 형님 우리도 주세요 해서 3개 뺏겼어 이렇게 네. 한 통화 녹음이 이제 나온 거예요. 그러면 이제 받은 분들에 대한 그 통상적인 사건의 구형량은 어느 정도 좀 예상이 될까요? 아 이게 받은 사람이 세냐 준 사람이 세냐 예, 그렇죠. 여기에 대해서 예. 궁금하시잖아요. 예. 네. 최근 재판 이화영 재판을 또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음. 이화영은 돈을 예. 받은 사람, 예. 김성태는 돈을 준 사람이잖아요. 예, 예, 예. 검찰이 이화영에게 징역 15년을 구형을 했고 아이고야, 김성태는 3년 6개월을 구형을 했어요. 아. 그러니까 검찰이 보기에는 네. 받은 사람이 더 나쁜 사람이다라는 아. 거예요. 물론 이 죄는 뇌물수수에 관련 죄가 아니라 정치자금법 위반이긴 하지만 예. 어쨌든 받은 사람들이잖아요. 예. 근데 이화영 재판하고 또 다른 것은 이화영 재판은 준 금액과 받은 금액이 동일한데 아. 지금 요 재판은 예. 뿌린 사람, 그러니까 준 사람은 6천만 원인데 받은 네. 사람들은 300만 원씩이니까 예. 거기에 대한 형량을 감안할 겁니다. 근데 윤관석 의원한테 징역 5년을 구형을 했으니 저는 예. 이분들한테 적어도 징역 한 3년 정도는 구형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징역형이 구형될 것으로 보인다. 네. 예. 그 허종식 의원의 경우 현직이시잖아요. 네. 그럼 형량이 어느 정도 돼야 의원직이 박탈이 됩니까? 근데 요게 이제 좀 대한민국이 좀 안타까운 경우예요. 네. 이분은 그 대법원까지 형이 확정되지 않는 이상은 1심 때 만약에 법정 구속이 된다 하더라도 본인 국회의원직을 유지하면서 예. 월급과 세비를 받습니다. 아. 보좌관들도 세비를 받아가고. 예, 맞아요. 예. 이게 좀 현행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장이나 지방의원, 기초의원들, 광역의원들 네. 또 공무원들은 구속돼서 직무집행을 수행할 수 없게 되면 봉급이 제한되거든요. 예. 국회의원만 구속돼도 돈을 다 받아가고 있어요. 예.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민주당 이탄희 전 의원이 법안을 한번 발의한 적이 있고 이거 아, 문제지 예. 않냐? 예. 발의한 적이 있고 지금 한동훈 그 지금 후보죠. 예, 한동훈 예, 예. 후보가 비대위원장 시절에 총선을 앞두고 정치개혁 공약으로 국회의원이 구속됐을 때는 월급을 못 받아가게 하겠다. 막 그러니까 구속되고 나서 나중에 무죄가 나올 수도 있어요. 예. 근데 여기처럼 그때 가면 그때가 수급해서 주면 되는 거죠. 예, 예, 예. 무죄가 나올 수가 있지만 예, 네. 구속되면 일단은 직무에 현저히 현격하게 직무 범위가 줄어들기 때문에 예. 돈을 못 받게 하겠다라고 하는데 예. 어쨌든 1심에서 그 징역형이 나오면 대법원까지 가야 된다. 네. 그래야지만 국회의원직이 박탈될 것이다라는 것이고 근데 1심이 5, 6개월 걸렸잖아요. 네. 예. 아마 항소심도
빨리빨리 진행될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그렇게 오래 예, 안 올해 안 걸렸다. 대법원까지 예. 가더라도 내년 설 전에는 끝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아, 예. 그리고 또 원희룡 후보가 엊그제 사법정의 지연을 언급을 했어요. 그러면서 이재명 재판이 오래 걸린다고 지적을 했는데요. 돈봉투 사건하고 이 이재명 대표 사건하고 재판 속도가 네. 다른 것 같긴 합니다. 네, 이게 재판이 인적 증거가 많으면 재판이 길어지고 이게 인적 네. 증거가 증인을 말하는 거예요. 증인이 많으면 재판이 증인, 길어지고 네. 물적 증거가 많으면 재판이 빨리 됩니다. 예. 그런데 이 돈봉투 사건은 예. 이정근의 노트라는 결정적 재판이 증거가 있어요. 그러네요. 예. 이게 전형적인 이제 민정민 사건이라고 네. 민주당엔 적은 민주당이다 이 사건인데 네. 심지어 이 이정근 이분이 송영길 재판에 지난달에 증인으로 출석을 해서 네. 나를 다 뒤집어 씌우고 나한테 죽이려고 그랬냐, 맞아. 나를 위증교사도 있었다, 송영길이 나한테 위증도 강행했다, 뭐 예. 이런 식으로 네. 증언을 했어요. 예. 그 정도로 지금 민정민 사건인데 돌아가신 그 남편이 이제 송영길 대표를 보러 갔었는데 그때 또 좀 약간 빈정상한 그런 부분도 뭐 있었던 있던 것 거예요. 같아요. 이분이 이분이 그 노트를 적어놓은 이유가 예. 그 뭐 썰에 나온 얘기인데 네. 노트를 적어놓은 이유가 지난해 9월에 네. 10억에 대해서 수수 사건으로 구속되기 전에 네. 네. 구수를 하고 지인이 이거를 이 사람의 육성을 그 아. 노트로 정리를 한 것인데 예. 여기에 당시 현역 의원 14명을 포함해서 네. 51명의 실명이 등장합니다. 51명. 예, 아이고. 51명. 누가 네. 돈을 얼마 받았고 언제 받았고 이런 얘기가 다 적혀 있어요. 네. 그리고 이분이 녹취록도 있고 또 통화 파일 녹취도 있고 이런 것인데 이분이 처음에는 여기에 대해서 뭐 부인을 하다가 지금은 완전 돌아선 거예요. 완전 돌아서서 이분이 징역 4년 정도가 나왔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그 구속 중에 있는 것인데 예. 네. 이분의 직위가 뭐였냐면 당의 사무부총장입니다. 그렇죠. 네. 당의 예. 사무총장이 전체를 관리하고 사무부총장이 이제 실무를 다하는 분이니까 얼마나 민주당 내부 사정을 잘 알겠어요. 아. 그렇기 때문에 전형적인 민정민 사건이라고 불리면서 이분의 노트 때문에 이 돈봉투 사건은 재판 속도가 빠른 거고 아, 네. 예. 이재명 재판은 그 인적 증거, 증인이 너무 많습니다. 예. 근데 그 증인들이 또 안 나와. 아. 네. 그 우리 아까 이동재 기자님도 말씀하셨듯이 맞아요. 증인이 안 나오면 재판이 계속 공전됩니다. 예, 공전될 예, 수밖에 없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오래 걸린다. 증인이 아. 안 나오면 그 법원이 할 수 있는 거는 과태료를 내밀고 네. 혹은 증인이 일부러 안 나온다라고 하면 구인영장을 발부해서 데리고 올 수도 있습니다. 음. 구속영장이 아니라 네. 구인영장. 구인영장. 예, 데리고만 예. 와라 예. 라고 할 수가 있는데 법원이 예. 이제 너무 인권 침해가 심한 부분이 아니냐 해서 그 정도로 세게 예. 구인영장 발부시키진 않는데 예. 그 이재명 재판 경우에는 너무 길어지고 있으니까 아. 네. 법원이 특단의 조치를 좀 내려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 다음 질문 저희가 좀 준비한 게 이제 한두 개 남았는데 그것도 네. 한번 다뤄보도록 할게요. 예. 네. 그리고 그 방통 3법 있잖아요. 아, 예, 방송삼. 예. 네. 네. 방통위법이 이제 법사위를 통과를 했습니다. 네. 근데 이게 어떤 내용을 담은 법이어서 여권이 그렇게 반발을 하고 있는지 네.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이제 우리나라 근현대 정치 역사가 좀 슬픈 게 예. 네. 야당일 땐 찬성하다가 여당 네. 되면 반대하고 아, 네. 그렇죠. 또 예. 여당일 땐 반대하다가 야당 되니까 찬성하고 뭐 이런 네. 게 있어요. 뭐 한미 FTA 같은 경우에도 보수랑 진보 관련 없이 본인들이 정권 잡고 있을 때는 추진하다가 정권에서 놓치니까 반대하고 뭐 이런 건데 네. 이 방송사법이 그런 겁니다. 아. 지금 민주당이 이거를 하려고 했으면 예. 문재인 정권 후반기에 네. 본인들이 정권도 잡고 있고 또 다수당일 때 충분히 할 수 있었던 네, 것이거든요. 예. 네. 그런데 갑자기 정권을 빼앗기게 되니까 지금 이 방송상법을 들이밀었던 것이고 그러니까 대통령이 그 제2요구권을 행사한 것이고 예. 다시 총선 끝나고 회기가 바뀌니까 다시 이걸 추진하겠다는 것인데 예. 이건 잘못된 법이라고 제가 명확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이 예. 법은 의사 정족수와 의결 정족수를 약간 오인한 법이에요. 어. 우리가 의사 정족수, 어떠한 회의를 개최하기 위해서는 몇 명이 모여야 된다. 네. 그리고 의결 정족수, 그 몇 명이 모인 사람들 중에서 3분의 1이든 2분의 1이든 얼마가 찬성을 해야지 이게 통과가 된다. 이거잖아요. 예. 근데 지금 현재 방통위원회는 재적의원 2인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 조항만 있어요. 예. 예. 그러니까 의사 정족수에 대한 조항은 없습니다. 딱히. 네, 예. 이 조항을 이제 민주당이 이 조항 전체를 출석 인원 4인 이상으로 개의하고 네. 재적의원 2인 이상으로 찬성한다라고 고치겠다는 것이에요. 네. 문제가 뭐냐? 방통위원이 5명이에요. 네. 5명이기 때문에 다섯 명밖에 없기 때문에 5명. 여기에 네. 대해서 의사 정족수 조항을 안 넣었던 것입니다. 아. 네. 왜냐면 5명이기 때문에 이 지금 민주당처럼 4인 이상이 모여야지만 연다라고 네. 하면 어떠한 한 회의에서 80%가 와야지 회의를 연다는 거예요. 그냥 안 열 수 있는 거네요, 그냥. 예. 네. 그렇죠. 안 낼 예. 수가 있는 거고 예.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기업 주주총회, 삼성전자 주주총회를 하는데 네. 주주들 80% 이상이 와야 된다. 아. 이거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네. 어떠한 대한민국은 전 세계든 어떠한 회의가
80% 이상 참석이 돼야지만 회의를 열 수 있다. 네. 이거는 사실 좀 의사 정족수에 대해서 굉장히 오인한 것이고 예. 이렇게 할 거면 4인 이상이 개의한다고 할 거면 방통위원 자체를 늘리던가요. 아. 방통위원 자체를 한 20명 하던가. 예. 그리고 대통령이 예를 들어서 그 중에 한 10명 임명하고 예. 여당 야당 추천 목소로 또 10명 임명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의사적 합의체의 여건을 늘리던가. 근데 네. 그런 거 없이 예. 5명인데 예. 5명이기 때문에 2명 찬성을 만들어 놓은 건데 네. 근데 그 거기에 대해서 4인 이상 개의를 한다고 하면 네. 방통위를 열어서 앞으로 진행될 것은 없을 것이다. 네. 라는 것이고 저는 이 법이 시행되고 나서 한 1년 지나면 다시 또 바뀔 거라고 봅니다. 이거 1년 지나면 예, 1년 안에 바뀔 수도 있어요. 아. 진행이 안 될 거예요. 아. 예. 예. 저희 근데 댓글을 보니까 이런 분이 이분 잘하시네 강태규 변호사라고 썼는데 강태규 변호사가 아니라 강대규 변호사. 강대규 변호사. 이분 잘하십니다. 아이 예. 감사합니다. 네, 네. 굉장합니다. 예. 그리고 또 법사위에서 네. 그 법사위원장이신 정청래 의원과 유상범 의원 간의 말다툼이 있기도 했는데요. 네. 요건 어떻게 보셨습니까? 요거 이제 재밌게 봤죠. 그냥 뭐 그냥 재밌게 봤습니다. 네. 그 정청래 의원이 이제 예. 진행을 하려고 하니까 네. 유상범 간사죠. 법사위 네. 간사로서의 네. 그것도 검사 출신이고 네. 네. 그래서 위원장님 막으니까 예. 정청래 위원장이 무슨 이름이 뭐예요? 그러니까 네. 유상범 누구세요? 의원이 누구세요? 위원장 이름 뭐요? 네. 나 정청래요. 난 유상범이요. 네. 그러니까 의사진행 발언은 위원장한테 의사진행 권한은 위원장한테 있습니다. 공부 좀 하세요. 그러니까 유상범 의원이 공부는 내가 더 잘하지 않았나? 이렇게 된 거예요. 공부는 잘하셨죠. 예, 네, 여기에, 이미 돌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제 네. 기사에는 안 나왔지만 네. 우리가 이렇게 흔히 도는 이러한 뭐 여러 가지 내부 속설지에 보면 네. 거기 보면 또 장경태 의원이 네. 예. 아니 어렸을 때 공부 잘한 거 가지고 환갑 때까지 주장하고 있냐 뭐 이런 얘기까지 있어요. 그런 다음에 학벌이 다 나오는 그런 속설지가 네. 돌았는데 네. 아니 어쨌든 이 보는 건 재밌는데 네. 씁쓸하다 아, 말씀드릴게요. 씁쓸하죠. 씁쓸하죠. 네. 네. 씁쓸하죠. 어따 대고 반말이야 이것도 나왔어요. 네. 어떻게. 예, 예. 씁쓸하죠. 어떠한 약간 아니 이거는 잠깐 우리 국회의원들께서 우리 네. 일반 국민들이 그 보통 상식적인 직장에서 일하는 수준만큼만 해줬으면 네. 좋겠어요. 네. 네. 누가 회의에서 이렇게 네. 자넨 뭐야 뭐 이렇게 얘기하면서 학벌 얘기하고 이렇게 회의하지 맞아. 않거든요. 언급할 수 있는 치사한 얘기를 다 한 것 같아요. 이 맞- 한 자리에서. 예 맞습니다. 네. 예, 예, 예. 그러니까 약간 표정이 안 좋으시죠? 이러한 모양새가 근데 이게 신호탄이다. 네. 유상범 신호탄이고. 의원님이라는데 또 같은 강원도 아니에요? 또 다음에 아, 또 맞습니다. 또, 이렇게 예. 또 네. 인사 열심히 해야지 또. 유상범 의원 제가 뭐 이런 거 말씀드려도 되나요? 네. 그 유상범 의원이 강원도당 위원장을 했던 시절이 있었는데 네. 제가 이제 그 당시에 그 이준석 지금 개혁신당 의원이죠. 네, 예, 이준석이 당 대표를 하다가 네. 이준석 대표가 당 대표 하다가 네. 당에서 막 쫓겨난 일 많이 해서 가처분 신청을 걸었던 변호사입니다. 제가 아. 이준석의 변호사인데 네. 제가 그때 강원도당의 법률자문위원장을 한 6년 넘게 하고 있었어요. 아, 강원도에 네. 이런 일을 하는 변호사가 저밖에 없으니까. 네. 근데 유상범 강원도당 위원장이 오시면서 저를 잘랐어요. 어. 법률자문위. 잘랐다기 표현보다는 네. 그동안 그동안 오래 했으니 이제 네. 쉬어라 뭐 이런 예. 의미였는데 예. 근데 그렇다고 악감정이 있는 건 아니고 아, 저는 네. 유상범 의원님 굉장히 좋아합니다. 네. 예, 개인적으로 좀 좋아합니다. 네. 짧고 명료했습니다. 아유, 네. 좋아요. 알겠습니다. 그 마지막 질문 하나 드릴게요. 네. 법사위가 요즘에 워낙 중요하다 보니까 또 이런 얘기도 나와요. 그러니까 뭐 학계 같은 데서는 이렇게 중요했고 이게 약간 뭐 진지전, 고지전 비슷하게 네. 돼버렸는데 네. 기능하고 권한을 축소하는 방향으로 좀 나아가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네. 게 학계에서도 좀 나오고 있는데 이런 거 어떻게 보실까요? 저는 아까 제가 의사 정족수, 의결 정족수 이런 얘기 드렸잖아요. 예, 예, 예. 이런 거를 검토하라는 게 법사이거든요. 네. 지구 체계를 보고 또 단어에 대해서 상충되는 의미가 없는지 보고 네. 이런 걸 보라는 게 법사이고 그렇기 때문에 법사위에 원래는 법조인 출신들이 많이 들어갔던 것입니다. 네. 본인들이 평소에 하던 일이 그거니까 네. 들어갔던 것인데 어느 순간부터 법사위원장도 법률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사람이 앉아 있고 어. 네. 그럼 소리만 지르고 앉아 있고 네. 뭐 호되게 혼내고 네. 뭐 퇴장시키고 나가세요 들어오세요 뭐 이러고 앉아 있고 네. 법사위의 기능이 너무나 형해화되고 있지 않나라는 예. 좀 실망감이 있고요. 아, 지금은 모든 국민들이 그 어느 곳에서든 법률을 검색해봐서 법률 지식이 향상이 되고 있어요. 예. 국회의원들도 향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네. 법사위를 형해화시켜서 예. 각 소관 상임위에 법안 소위에 이 기능을 집어넣게 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 네. 네. 그러고 나서 나머지는 이제 본회의에 올리면서 의사과에서 검토하면 되거든요. 예, 예. 그래서 법사위에 대한
그 기능과 권한을 축소하는 방향이 지금은 적극적으로 검토될 시기다라고 저는 정리를 좀 해볼게요. 예, 알겠습니다. 저 댓글 보니까 이준석 변호했다면 점점점 이렇게 나오시는 아, 그거 죄송합니다. 그냥 공적으로 그러셨던 거지. 제가 알기로는 뭐 이렇게 그런 관계는 아닙니다. 아, 민감하세요. 아, 네. 민감하시구나. 예, 관심이 알겠습니다. 많습니다, 예. 굉장히.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는 네. 오늘 그 강대규 변호사님 모시고 정말 이렇게 법조 이슈에 대해서 완전 한번 네. 제대로 한번 짚어봤는데 제가 강대규 변호사님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아주 블루칩입니다. 제가 네. 봤을 때 조만간에 떡상하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게 있어요. 저도 이제 나름 이제 법조 취재를 오래 하고 이제 법조 이슈에 대해서 뭐 나름 법조인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네. 이 관심을 갖고 지켜보고 있는데 정말 거침이 없고 막힘이 없으셔가지고 네. 앞으로 저희가 그 법조 이슈에 대해서는 네. 가능하면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좀 다루려고 하는데 변호사님 자주 좀 모시고 네. 좋은 시간 좀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네. 네, 알겠습니다. 오늘도 저희 그 시청자 여러분께 짧게 그래도 인사 한번 한 20초 20초만 좀 부탁 네. 좀 드릴게요. 예. 네. 우리 법조 이슈나 정치 이슈를 다룰 때 항상 좋은 얘기보다 나쁜 얘기만 드리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정치가 세상을 걱정해야 되는데 이제 세상이 정치를 걱정하고 있습니다. 네, 예.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 일선에서 근무하시는 뭐 사법부나 또 혹은 뭐 검찰이나 법무부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은 다 성실하게 대다수는 성실하게 근무하고 있다. 우리 국민들이 좀 믿어 주십사 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저희는 정말 스마트한 젊은 변호사, 예, 정말 똑똑한 변호사 강대규 변호사님과 함께 법조 시사 이슈 한번 짚어봤습니다.